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9월 1일 화요일입니다. 9월의 시작이었고요. 첫 출발들은 다들 잘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주식시장은 그래도 9월 첫 테이프를 나름대로는 잘 끄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9월 달은 한 달 동안 좀 계속적으로 좋은 시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잠깐 좀 살펴보면요. 미국 시장은 혼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68% 정도 상승을 했는데 다우 0.78% 하락, S&P 500 지수도 0.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미국 시장 1% 이상 하락하지 않았었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양호합니다.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 우리 시장은 0.6% 정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락이 좀 생각보다 심했다. 그렇게 느껴졌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아침부터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MSCI 지수 관련해서 포트 리밸런싱 관련해서 이제 오후장에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 오늘은 아침부터 좀 강세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경제 지표들도 좋게 나왔어요. 국내적으로 봤을 때 8월 수출,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발표되는 8월 수출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8월 수출이 39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9% 감소를 하긴 했어요. 근데 조업일수를 고려했을 때는 일평균 수출액 18억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에 그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최소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이런 점들이 오늘 아침에 알 수 있었고요. 또 중국의 8월 차이신 제조업 PMI 53.1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수출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생각보다 좀 괜찮게 나오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235명을 기록해서 지금 보면 441명까지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매일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잘 지켜만 주신다면은 3단계까지는 좀 안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일단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적으로 본다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상당히 눈에 띄었어요. 외국인들 선물 5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계약수로 보면은 한 6천 계약 정도, 6,637계약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현물은 좀 매도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좀 시장을 이끌었다. 이런 점들이 좀 포인트였고요. 근데 오늘 조금 2% 부족했어요. 어제 하락이 나온 거에 비했을 때 오늘 회복을 절반 이상을 하지 못했어요. 어제 하락에 1.17% 하락을 했는데 오늘 상승은 1%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어제의 중심축을 회복을 하지 못했고요. 21선도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반등은 좀 2% 부족했었고 내일 결국 또다시 21선을 회복하는지 여부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21선만 회복하고 내일 또 신규 확진자 수가 정말 100명대로만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시장은 조금 더 안전하게 2400포인트 정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여기서 만약에 내일 이제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21선 안착에 실패한다면 또 시장은 이제 큰 폭의 또 조정 가능성 61선까지 좀 열어두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양방향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은 시장은 대응이 정말 중요한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의 상승 시나리오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현대차가 1.98% 상승하면서 18만원까지도 다시 상승을 했어요. 지난번에 8월 11일 날 18만원을 갖고 8월 31일 날 18만 2천원 그리고 오늘 다시 18만원대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자동차, 현대차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오늘 8월 판매량 발표가 있었습니다. 8월 판매량 발표에서 국내 시장 판매가 완성차 업체 가운데서 유일하게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현대차. 그렇지만 해외 판매는 17% 정도 좀 감소를 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현대차에 대해서는 또 각 증권사에서 이제 8월 판매에 대해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후에 내일 그 리포트들이 좀 긍정적이고 뭐 20만 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면은 20만 원까지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가져보고요. 반면에 또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됐고 뭐 하반기도 뭐 불확실성이 커지고 뭐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이 내일 아침에 나온다면 당분간은 좀 쉬어갈 수 있겠다. 이게 지금 딱 애매한 자리잖아요. 신고가를 낼 수도 있는 자리고요. 쌍봉을 낼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일의 현대차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20만 원까지 치고 가느냐 아니면 쌍봉으로 다시 또 조정을 받느냐. 그래서 내일 아침에 현대차 관련해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리포트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한 강부하권 정도에서 움직인다면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일 리포트가 좀 부정적으로 나올 때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현대차는 증권사 리포트 잘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종목들 좀 몇 가지 볼 텐데요. 좀 안전한 종목들 말씀드릴게요. LG전자 제가 일요일날 말씀드렸었죠. 다음 주에 좀 반등을 해야 된다. 8월 25일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고 다음 주에 반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월요일날 이제 시장 조정 영향으로 조정을 받았었고요. 오늘 4%대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월요일날 뭐 아침부터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고요. 오늘 뭐 사셨던 분들이라면 역시 뭐 더 좋은 모습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이제 어제 저점 84,000원대 뭐 21선 조금 21선보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한 84,000원 정도를 손절선으로 잡는다면은 접근하기 무리가 없고요. 대응을 하기도 깔끔합니다. 손절선이 짧은 종목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 손절선이 짧은 종목들을 매수하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그런 매매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관들의 순매수 역시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LG전자 모니터가 그렇게 잘 팔린대요. 집에서 재택근무도 해야 되고 또 학습도 인터넷 강의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노트북이라던가 좀 뭐 데스크탑으로 봤을 때 좀 더 큰 화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모니터 쪽 판매가 상당히 좋다. 이런 점들 좀 포커스로 투자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V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좀 큰 TV들이 판매가 잘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LG전자의 이런 가전제품 판매 상반기에는 LG 그램이 그렇게 잘 팔렸거든요. 이제 인터넷 강의가 시작되고 온라인 교육이 시작되면서 LG 그램이 그렇게 잘 팔렸는데 하반기엔 이제 모니터도 잘 팔린다. 이런 점들 좀 투자 포인트로 삼아 보셔야 되고 21선, 손절선 짧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도 볼게요. 미래에셋대우. 제가 증권주 계속 말씀드리죠. 오늘도 보면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증권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 실적이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특히나 오늘도 보면 고객 예탁금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공모에 엄청난 자금이 몰리고 있고 결국 그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계속적으로 머물렀을 때 우리 증권사들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점들 감안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강세장을 예상한다면 증권주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시켜야 될 것 같고 저는 지속적으로 미래에셋 대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21선 라인 손절선으로 잡는다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관 외국인의 수급 정말 살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는데 시세가 나지 않은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손절가 짧은 종목들, 미래에셋 대우도 좀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마지막은 이마트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5%대 강세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항상
마찬가지죠. 21선 돌파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를